안녕하십니까. 알고 중독자 고래김입니다. 오늘은 전조 증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전조 증상. 무엇이 전조 증상일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알고 중독이 술이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를 어찌어찌 보내셨다 하더라도, 나 이제 잘 참았어. 잘 넘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 소음이 좀 들려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식구들이 한참 떠드세요. 어, 전조증상이 보면은 내가 지금 먹고 싶다 해가지고 딱 먹자 이거가 전조증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갈망에 가깝고 갈망에 진 거죠. 갈망에 져서 이제 그런 강박적인 강박에 의해서 내가 두술 두발 다 들고 결국에 술을 찾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심한 금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감정적으로 내가 이겨내기가 힘들 때 처음에는 초진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술을 먹었었고 술을 먹는 동안도 즐겁지도 않았고 그 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들에 대한 금단 때문에 그것에서 너무 심하니까 벗어나고자 이제 강박적으로 술을 찾게 됐던 거지. 즐기, 막판에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막판에 즐기는 알코올 중독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술을 먹기 싫어도 술을 찾게 되고, 술로서 어떤 거를 해결하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결국 그런 도구로서 막판에는 그렇게 됐던, 술을 악용할 수밖에 없었던 순기능을 어찌 보면 사용하지 못했던, 조절하지 못해서 멈추지 못하고 결국엔 또 먹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그 실수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치고 그런 반복적인 거에 있어서 또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런 반복에 의해서 점점 이제 술에 잠식되는 그거는 이제 뭐 좀 강박적인 나는 이 문제를 이걸로 풀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라는 그런 감각으로 술에 꽂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아차림이죠. 전조 증상이니까. 이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다. 꼭 내가 술 먹기 전에는 화가 나더라. 아니면 술 먹기 전에는 누군가 싸우더라. 아니면 마음이 슬프더라.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오게 되면, 이제는 알아차리죠. 이제 내가 술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술 생각이 더 나는구나. 갈망이 더 나는구나. 그리고 술로밖에 해결을 못할 것 같다. 아직은 모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전조 증상도 지금 당장 내가 슬퍼서 술을 먹고 싶다. 이건 갈망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네. 전조 증상은 그 전부터, 네, 우리가 알기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싶은데, 제가 봤던, 어, 한, 네, 한인타운에서 계신 홍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제 그런 강의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그분이 하신 거가 되게 오래됐는데 11년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올리신 게 4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 강의 좀 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메일도 남겼는데 음, 아직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잘 풀리면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저 또한 그렇게 느꼈던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사실 내가 오늘 먹고 싶다 그러면 벌써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2, 3주 전에 먼저 쓰러진 도미노가 있어요. 그 도미노가 하나 넘어지고 점점 커다란 도미노로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의 도미노가 떡하니 내 뒤에 있는 거죠. 그때가 내가 이런 상황에 술 먹어야겠다. 이거 아니면 술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이제 도미노가 나를 향해서 쓰러지면서 이제 재발이라든지 잘 단주를 유지했던 그 마음을
너무 힘들게 짓눌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도미노가 정말 조그만, 그냥 발이 차이는 돌멩이 같은 걸로 시작이 돼서, 어쩌면 누군가랑 이야기를 했을 때, 괜찮아. 그때도 괜찮았어요. 기분도 괜찮았어. 근데 되돌아보고, 자꾸 생각나고, 되씹고, 괜히 기분이 나빠. 이런 것들이 진짜로 도미노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전조증상은 시작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너무 우는 도미노들이 쉽게 얘기하면 눈덩이처럼 이제 점점 커지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그때 기분 안 나빴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점검을 하면서 거꾸로 짚어 넘어가다 보면 그 초반에 처음에 쓰러졌던 도미노는 정말 작고 정말 우리가 눈치 못 챌 정도의 작은 도미노더라고요. 저 또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단주하면서는 그렇게 온 거는 없지만 이 오지 않았던 이유도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전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생단주를 6개월 정도 단주를 했다가 그랬다가 제가 생일날 음, 여행 간다고 가서 어차피 그때는 여행 가서 술을 안 먹으려다가 먹은 게 아니라 술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이거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렇게 생일날이라고 술 먹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그 주였거든요. 생일이 있던 주. 근데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음, 단주를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서부터 이 조그마한 불씨가 점점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해서 그 계획을 세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 무언가 한켠에 꼭 가시 박힌 것처럼 음, 뭐 우리 생선 먹다가 아니면 그런 것처럼 되게 미세한 건데 아니면 손거스름으로 예를 들까요? 요즘 겨울철이라 많이 하니까 까끌거리긴 하는데 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만지면 네, 신경이 쓰여요. 이런 것들이 점점 나중에 커져서 집어 뜯었을 때 쭉 찢어지거나 음, 잡아당기면 안 돼. 아예 집어 뜯으면 안 되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못 느꼈던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마치 체한 것처럼 그게 꽁만 있던 거가 점점 커져서 네, 나오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사실 전조 증상은 암이나 그럼 이런 거랑 비교하기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암이랑 암도 이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잖아요. 모든 질병의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 느끼고 모르고 있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갖고 가서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암이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갈망이니 조금 그렇다 뭐 어쩐다 해갖고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갈망입니다. 술 먹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소리를. 음. 그게 전수 증상인데 뭐 그걸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또 신체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랄까 엑시트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냥 마음속에 정신 속에 이렇게 나를 흔드는 음, 약간 낚시로 비유하면 찌처럼 미끼를 던진 찌처럼 우리가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찌는 들어왔고 건드리고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다가 딱 물려 낚이는 거죠. 술이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낚시질을 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가서 건드려요. 음. 만약에 딱지면 딱지가 자연스레 떨어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자꾸 건드리다 보면 까실까실하게 올라오죠. 그럼 이제 톡 하면 이제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집어 뜯어야 돼 또. 그럼 집어 뜯으면 티나죠. 예, 결국엔 또 딱지가 생기고 결국엔 흉지고 그런 것처럼 전조 증상이 재발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초반에 이제 막 출단을 내려놓고 나서는 금단 증상 때문에 금단 증상이 꼭 몸으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뭐 심란하고 우울하고
정신 같은 게 머릿속은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술을 먹고 있던 시간에서 술을 안 먹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으시고 뭐 카페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소통하시고 하시다 보면 모임 쪽을 많이 알려드리곤 하죠. 자조 모임이나. 왜냐면 그 시간대에 술 안 먹는 시간대에 진짜 할 게 없어요. 초반에는. 지금 저는 정신이 없거든요. 이런 때 언제 술 먹을 시간이 그렇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술 먹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저도 그랬어요. 과연 술 먹고 뭐 하고 살지? 뭔 재미로 살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정말 할 게 많아요. 근데 우선은 처음 잔을 내려놓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전조증상이나 오는 것들이 처음 유념해야 될 게 그 남는 시간이에요. 술 먹었던 그 시간.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 그거를 우선 좀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건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책을 좀 좋아했어요. 그 병원에 처음에 입원을 해서 물론 병원 도움 때문에 금단 증상을 좀 완전하게 넘겼고 그리고 그 제일 컸죠. 다시 술잔을 잡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간은 병원에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육도 듣고 뭐 이런저런 자기 혼자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요. 일부러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운동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게 싫어서 한 달 동안 교회란다. 여기 이제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너무 마음이 이제 심란했던 상황이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게임하고, 그냥, 네, 핸드폰 게임하고, 그냥 책 봤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어쩌면 모르겠어요. 무료하다 싶지 않게 계속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책을 보고 그 책 보는 것도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그냥 게임을 했어요. 뭔가 몰두하려고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조금 그래도 나아졌을 때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빠져요. 나름. 음. 왜냐면 술이 우선은 멈췄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약간 상기작용도 있고 그 소리를 멈춘다는 것 자체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가 된다라는 건 벌써 그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겠어요. 나도 그 차에 앉아있기가 무서우니까 이대로는 죽겠구나 싶으니까 어, 살려달라고 저도 앞전 영상이나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또 자살하려고 하다가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었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리고 몇몇 뭐 지금도 자주 모임을 찾아오시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어, 내가 소문자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내 차 속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빠르구나라는 걸 느끼셨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차에서 내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내리는 것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고 싶어 하시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그게 조절은 주죠. 네. 그리고 다시 그 차에서 뛰어내려서 그렇게 힘들게 다치고 아프고 하셨어도 그게 조금 회복이 되면 또 그 차에 타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편하거든요. 음. 근데 그 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계속 가속만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속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컨트롤 못하면 이 차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또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전조 증상은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랑 비유를 들자 그러면 힘든 게 싫어서 그래요. 사실은 힘든 걸 이겨낼 힘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편하게 차 타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술이라는 차에 타서 망각으로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차 안에 앉아서 그 내가 책임져야 되거나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밖에 풍경처럼 흘러가는 풍경처럼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빠르게.
왜냐면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면해야 되고, 만약 날씨가 더우면 뜨거운 대로,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차에 올라타게 되고, 그러면 술에 의지해서 당장은 몸 편할지 몸도 마음도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내가 처리해야 될 거지. 회피하면서 흘러가니까. 하지만 이 차는 가속도가 점점 붙을 테고, 죽겠죠. 그 차에 그대로 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이제 이 차에선 내려야겠고, 근데 이 차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예, 내릴 타이밍이 속도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계속해서 먹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가 아까 그거였고 예 말씀드렸구나. 전조 증상은 저는 이제 3년 전에 병원에서 나왔을 때 이미 저는 이제 그 조절 음주를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한 거고 단주를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는 단주한다고 얘기했죠. 1차 거짓말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내 자신도 소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술을 참아내고 흘려보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이하는 커진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조절운전을 하겠다. 2차에서 안 내리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도미노를 내 힘으로 막는다고 막아봤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넘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호되게 넘어집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단주를 했어요. 출단을 내렸어요. 내려놨어요. 단주를 조금 했어요. 센 단주가 됐든 뭐가 됐든 했어요. 한 6개월 참았어요. 그러면 6개월 전, 다시 맞았을 때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느냐? 그 출장 내려놨을 때 아닙니다.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두 병이었다. 네. 세 병, 네 병 금방 갑니다. 바로 배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기간도 이제 또 6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두 달, 한 달, 3주, 2주,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계속 술을 먹고 도저히 안 죽을 것 같다 싶을 때만 내과나 가서 약타 먹거나 링거 맞거나 수액 맞거나 이러고 또 몸이 괜찮아지면 또 먹습니다. 바로. 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링거 중간에 한 번 맞고 한 6주 이상도 못 갔어요. 그래, 그렇죠. 그러면 그 6주 동안의 시간 동안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냥 평균적으로 2, 3주라고 칩시다. 그럼 2, 3주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술 마시는 동안. 편하게 술 마실까요? 편하게 즐겁게 술을 마시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내 몸도 그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는 건 둘째치고 내 몸뚱이 하나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요. 그렇게 돼서야 진짜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 전보다 심한 문턱에 가서야 그러니까 지옥의 문에 더 가까이 가서야 또 뛰어내리려 해요 그 차에서. 음. 만약에 지난번에 시속 60에서 뛰어내렸다. 그럼 지난번에 시속 60에서 뛰어내렸었으니까 그때는 넘어가요 또. 타고 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그때는 한번 뛰어내려봤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인전이 시속 80, 90, 100 이때는 다 뛰어내려요. 그럼 더 다치겠죠. 그놓고서 또 되돌이표예요. 걸어갈 그 뜨거운 열기와 아니면 추운 추위에 걸어가면서 그 마주하는 것들을 직면하려고 할 생각이 없으면 또 그 차를 타고 싶어 해요. 당장 치우니까 회피하려고. 그러면 또 그 차를 타면 처음에는 10km, 20km, 30km, 얘네들 쑥쑥쑥쑥 지나가고 내가 당면한 거 추위와 더위가 없어지고 편하죠. 빨리 가고. 근데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또 겁이 나요. 근데 60 선에 겪어봤잖아요. 70, 80 겪어봤잖아요. 100, 100 조금 그런데 근데 지난번에 겪어봤잖아요.
아, 100 정도면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은 어느 정도 분단상이 올 거고, 겪어봤던 거니까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릴 생각을 안 하고. 그 계산을 하는 동안 110, 12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제는 그때는 진짜, 아, 이거 잘못하면, 그때 또 그렇게 떨어져서 또 부러집니다. 더 심하게, 더 바닥으로. 그리고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음, 내 목적지에는 가지도 못해요. 음, 그렇게 됩니다. 그 전투서, 이 전조증강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다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술잔을 내려놓은 그날부터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는 조절 음주를 할 거다. 단주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고 좀 쉬어야겠다. 진짜 단주해야겠다. 마음은 먹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단주하려고 죽을 생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 죽을 각오로 단주를 한다고. 술을 다시 먹는 죽겠다고. 네. 그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러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분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재발은 또 이제 이건 이해는 거는 병원 진행성이다 보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겪었다 하셔갖고,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꼭 겪지는 않지만, 겪었다 하셔서 그게 꼭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얻으시는 교훈이나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기니까, 그리고 더 바닥을 찍고 오시기 때문에 더는 내려가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각오나 동기도 더 생기시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죠. 거기까지 또 내려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비용도 가족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이 전조증상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가 이미 늦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네, 이 전조증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뭔가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시라고 말씀도 드리지만 일기 쓰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한 일주일 전 거 일기를 보고 오늘 내가 쓴 일기를 보면 뭔가가 달라져 있어요. 뭔가 좋아진 쪽이 아니라 부정적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점검을 해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썼다고 해서 오늘 그래 빡쳐갖고 술 생각이 난다 해서 이거는 갈망이지 전조 증상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은은하게 기분이 나쁘고 뭔가 찜찜하고 이렇게 하면 앞에 거 떠들려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일기가 내 감정선이 꼬여진 게 보여요. 그럼 거기서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기를 꼭 쓰셔야 돼요. 감정 일기를. 어느 정도 초반에는. 아니, 오래 쓰면 쓸수록 좋죠. 그리고 특히 이건 뭐 술은 아니어도 내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번 이제 저도 검토를 하긴 하는데, 저는 요즘에 포인트를 그걸 잡아요. 단죄하고 나서 제가 욕을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 술 먹을 땐 욕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한테도 욕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물론 뭐, 땡발, 버발, 이렇게 막 너무 천연덕스럽게 욕하는 거는 너무 좀 싫어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점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다가, 나 그런 때도 있잖아요. 툭 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오는 거. 이게 나오면 저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점검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네, 제 감정선이 어디선가부터는 꼬여 있어요. 그걸 발견하거든요. 아까 도미노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쓰러져 오고 있다 해도 내가 여기서 쓰러져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이 앞에 서 있는 애들을 먼저 점검해서 치운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치워도 얘네들은 넘어오다가 여기까지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겠죠. 이 아이는 서 있겠죠. 여기를 치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 점검이 그럼 다시 이 아이는 작아져요. 왜냐면 그 10초가 시발점이 되는 거가 이제 뭔가 또 이제 꼬투리가 생겨야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커져서 있던 거가 제가 중간에 치웠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끝나고 얘는 이 크기가 다시 작아져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차를 쓴다 그러면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이 미친 정신이 술 마신 것처럼 그 차랑 유사한 걸 타고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10, 20, 30에서 점검을 하고, 이거 속도 올라간다. 그럼 먼저 내리는 거죠. 그럼 다시 이 차는 틀 거고, 그럼 또 직면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저 또한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탈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술은 아니지만 또 비슷한 거에. 그러면 또 이제 체질했든 솔직히 사람은 중독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뭔가에 의지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딱 발을 얹어요. 그러면은 또 12, 30일 하면 이제는 아니까 야 지금 뛰어내려야 안 다친다. 그래서 내리고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내가 지금 주어진 거에 덥든 춥든 바람이 불든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건 직면을 하자. 그리고 너무 힘들면 이 차를 타고 이거를 회피할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에서 쉼터를 만들고 쉬자. 어, 내 몸을 보호하자. 그리고 다시 좀 몸이 올라오고 마음이 올라오고 정신이 올라오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해서 내가 이겨낸 힘을 좀 비축을 했을 때 다시 나아가자. 라는 식으로 요즘 좀 그런 마인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전법이라고 할까요? 이 전법이 좀 통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은 너무 인식 방편으로 조금 하기엔 제가 급박하게 저한테 맞는다고는 만들었지만 이거가 조금은 통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는 쉼터 있는 음악 쉘터를 지으려면 정직하고 정직한 게 제일 먼저 뼈 기둥이 되고요. 누구한테든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사실은 남들 속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깨놓고 얘기합니다. 남들 속여도 상관없어요. 내 단주의 유익만 낸다면.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나 자신은 절대 속이지 않고 나 자신한테는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기. 내가 이 술을 이만큼 참고 있다. 아니에요. 내가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건 종교가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이건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신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그 상황에 먼저 액션을 취하기 전에 거기서 상황이 왔을 때 스탑시키고 생각을 한다. 액션보다 생각을 먼저 하자. 어,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기둥과 그다음에 이제 그 기둥을 지지하는 뼈대와 그다음에 가림막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차라리 전조등당에서는 음, 이런 그런 달리는 차에서 내리는 것과 그래서 그리고 도미노 효과와 그 자기 점검을 통해서 도미노에서 중간을 빼놓는 거 아니면 도화선이 이렇게 타고 올 때 중간을 끊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내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 점검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내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어떤지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거나 기록으로 남기거나 해서 내가 비교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뼈대고 그리고 멀었다. 그게 정직 뼈대고, 그다음 겸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신이 해주신 겁니다. 신이 나를 지지하고 도와줘야 내가 정직해야 신이 지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막. 천막은 뭐였죠? 제가 말한 것도 까먹 이럽니다. 아이고. 겸손과 정직, 겸손. 이건 세 개는 무조건, 이 두 개는 무조건이고요. 그 생각 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내할 힘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게 그 움막에 쉘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나가기를 이것 또한 지나가기라 해서 만약에 단절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바람 불고 직면하기 힘들 때는 조용히 너무 이제 지치지 않게 지치면 또 우리들이 유혹에 약하니까 그 차에 타고 싶으니까 그러지 않게 쉬어가면서 너무 달려도 필요 없어요. 내 꼬린 지점은 내 꼬린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남의 꼬린 지점 보고 뛸 필요 없어요. 예. 남의 앞에 빨리 뛰어간다 해서 그 사람 꼬린 지점이 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뛴다 해서 나도 뛸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쉴 때는 그렇게 해서 쉘터를 만들고 쉬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직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저 또한도
그리고 이 인식방편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죠, 아무래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음, 단주의 길에 있어서 음, 물론 힘들지만 절대 단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절대 정직, 그리고 겸손. 이거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조승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목하고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전조승사니까 뭐냐? 어,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건 자기밖에 몰라요. 음, 내 감정선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술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전조증상이 아니라 갈망에 벌써 진행이 다 된 거고, 전조증상은 내가 괜한 짜증이 나거나 내가 옛날에 술 먹을 때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 말은 주죠. 음, 그리고 내가 너무 지친다. 단조하는 거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단조해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쉽게 가고 싶다. 음, 솔직히 손을 얹고 쉽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그 차에 타신 겁니다. 음, 지금 더 속도가 올라가기 전에 뛰어내리셔서 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더 타시기 전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말이 길었어요. 네. 시간이 여기 있어갖고. 너무 말이 길었고, 제가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전조증상이라고 제목 짓는다고 해놓고는 어머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전투증상보다 자기 점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두 개 다 쓸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전조증상에 대해서는 오늘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된 거라서 한번 전조증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음, 조금 묵차 가지고 힘들어서 만약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전조증상이 이런 거 있을 땐 전조증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겪은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조금 있으면 내년이죠. 내년에 잘 재탕할 것 같아요. 네, 처음 찍었던 것부터 그때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단조하는데 힘드시겠지만 꾹꾹 참으시고 오늘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내일은 또 다시 오늘이 될 테니까요.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또 봬요. 안녕.